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 바이두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 속에 각종 신기술을 접목해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자체 개발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업도 강화하며 시장 주도권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베이징 소재 바이두 자율주행차 공장을 찾은 한국 기자단을 만난 바이두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바이두는 딥러닝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분야에 집중 투자해왔다며 북경자동차, 홍치자동차 등 중국 유수의 완성차 업체와 협력해 고도의 자율주행차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두의 야심은 자율주행 플랫폼 아폴로에 집약돼 있습니다. 2017년 공개된 아폴로는 현재 중국 자율주행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아폴로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이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유하며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두 관계자는 아폴로는 중국 내 자율주행 산업의 토대가 되고 있다며 현재 35개 이상의 차량 제조사와 200여 개 부품사가 아폴로에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19년 기준 13개 도시에서 300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200만 킬로미터 이상의 시험 운행을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두는 최근 레벨 4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한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운전자 기술을 접목해 운전대와 페달, 그리고 운전자마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 중인 것이 자율주행 시스템 ANP입니다. ANP는 바이두의 AI 기술과 아폴로 플랫폼이 결합된 솔루션으로 고정 밀지도와 차량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밀한 자율주행을 지원합니다. 라이다와 레이더 등 각종 센서를 통해 주변 상황을 실시간 감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물론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도 대폭 향상됐습니다. 바이두 관계자는 ANP는 중국 도로 여건에 맞춘 최적의 자율주행 솔루션이라며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바이두는 정밀한 자율주행을 위해 고정밀지도 개발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체 지도 서비스인 바이두맵은 이미 중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으며 실시간 정확도는 95%에 달합니다. 특히 헤드램프와 연동되는 AR 내비게이션, 실시간 도로 상황 반영 등 첨단 기능을 대거 탑재해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기술력과 결합해 한층 고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버스 아폴로고 등 관련 서비스도 속속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웨이모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 원을 운영 중입니다. 바이두에 따르면 웨이모는 현재 30개 이상 도시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누적 주행거리만 2,10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연간 운행거리는 1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중국 전역에서 자율주행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바이두는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민영 자동차 기업 지리자동차와 합작법인 지규를 설립해 프리미엄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가 하면 이치, 폭스콘 등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 벤츠에 자율주행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글로벌 공략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두의 자율주행 드라이브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더욱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빠르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자율주행차 운행을 전면 허용하는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 관리 방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40여 개 도시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상용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두는 올해 안에 중국 전역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을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판 테슬라 꿈꾸는 바이두.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부와 완성차 업계와 협력을 통해 중국 자율주행 시장의 판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시장 주도권 경쟁에서도 존재감을 더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정거장 건설 연말 착공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4일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 인정 열람 공고를 고시하고 서구 청라동 6-141원에 추가정거장 설치를 위한 출입구 2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은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총 길이 10.77km의 노선입니다. 기존 정거장 7개는 이미 2022년 2월 착공해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005-1역은 청라오교 하부, 커넬웨이, 근린공원 내 005역과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 사이에 들어섭니다. 청라스타필드 예정지 인근입니다. 인천시 도시철도본부는 현재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를 공구 6개로 나눠 각 공구별 경쟁 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사 중 청라스타필드 추가역 신설 제안이 신세계로부터 제기됐고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청라스타필드 추가역 신설을 위한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을 시작해 이를 완료하고 추가역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청라 연장선 개통 시기를 맞추기 위해 005-1역은 서울 7호선 청라 개통 후인 202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 착공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009-1역 우선 시공분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 이번 열람 공고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착공 전 사업계획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고시는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 중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 설치로 인해 전체 사업 면적이 늘고 면적에 개인 소유 토지가 포함되기에 이를 먼저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이 행정안전부 제2차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7월 착공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일정이 5월에서 7월로 미뤄지면서 착공 시기도 9월 이후로 늦춰졌습니다. 지난해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사업 규모가 2,700억 원에서 2,014억 원으로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행안부가 사업 시행 조건으로 내건 인천시립박물관 매각을 두고 연수구가 반대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공공성을 외면한 민간 매각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박물관 매각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연수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비 감소는 기부 체납 토지를 제외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천시는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 확보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심사 때 BC값은 0.12로에 그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 중인 인천시는 설계 경제성 검토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2차 심사까지 통과해야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인천뮤지엄파크는 주식회사 DCRE가 미추홀구 용현하객 1블록 개발사업 이익 일부를 토지로 기부 체납한 것을 바탕으로 인천시가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등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극복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인천형 주거 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게 신혼부부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인천시의 매입 임대주택이나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1,000호 규모의 천원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합니다. 공급주택 면적은 무자녀 65제곱미터 이하, 한 자녀 75제곱미터 이하, 두 자녀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하루 임대료는 1,000원, 월 3만원 수준으로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입니다. 또한 시는 자녀를 출산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합니다. 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0.8에서 1% 상당의 이자 지원을 더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 자녀 출산의 경우 0.8%, 두 자녀 이상은 1% 이자를 각각 지원받습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부부 합산 기준으로 2억 원이며 내년부터 2억 5천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시는 저출생 주거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서 시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총 7,200만 원에 추가로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더해 총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누적 수화물 처리량이 2001년 개항 이후 23년 3개월 만에 8억 개를 달성했습니다. 무게 기준 약 1,200만 톤에 달하며 일렬로 쌓으면 길이는 총 72만 킬로미터로 지구 둘레의 약 18배에 해당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인천공항 수화물 조업지역에서 누적 수화물 처리량 8억 개 돌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임성택 항공사 운영위원회 사무국장, 5개 지상조업사 현장 대표, 인천공항시설관리 수화물사업소장 등 약 8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천공항의 누적 수화물 8억 개 달성을 축하했으며 이학재 사장은 지상조업사에 감사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누적 수화물 처리량은 2006년 2월 1억 개 달성 이후 연평균 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항공 수요가 감소했으나 지난해 항공 수요 회복세에 힘입어 2021년 12월 7억 개 달성 이후 2년 6개월 만에 8억 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일평균 수화물 처리량은 16만 8천 개로 2019년도에 98%까지 회복했습니다. 여객 증가세를 감안할 때 머지않아 역대 연간 최대 실적 경신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공사는 수화물 처리 인프라 확장과 첨단 기술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공항의 수화물 처리 시스템은 총 연장 141km, 면적 37만 5,610제곱미터입니다. 올해 말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으로 제2여객터미널 확장이 완료되면 총 길이 43km의 컨베이어 벨트와 부대 시설이 추가돼 총 연장 184km의 세계 최정상급 수화물 처리 인프라를 확보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지각 수화물 발생률은 100만 개당 2개로 세계공항 평균 61개 대비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기록 중입니다. 공사는 지상조업 사용 수화물 조회 시스템 개발 도입, 수화물 이송 협동 로봇 시범 운영, 수화물 탐지용 시스템 개발 등으로 수화물 처리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개항 이후 누적 수화물 8억 개를 달성하기까지 묵묵히 노력해주신 지상조업사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로봇, AI 등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수화물 인프라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객들에게 향상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을 검토 사업에서 본사업으로 변경키로 하면서 인천시와 김포시의 합의 없이도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10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검토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변경되면 이 사업 추진 단서 조항이었던 지자체 간 합의라는 조건이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은 서울 5호선을 방화역부터 인천 검단을 거쳐 경기 김포로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김포시는 서울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하려고 했으나 김포 골드라인 개통으로 중복 투자 우려가 발생해 사업 경제성이 낮아져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인천시는 서울 5호선을 검단 신도시를 경유해 김포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그 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안은 지자체 간 합의를 단서 조항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 망구축 계획의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김포시가 세부안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하면서 사업은 지연됐습니다. 인천시는 인천권역안에 역 4개 경유를 주장하고 김포시는 인천권역역 2개 경유를 주장해 갈등은 지속됐습니다. 갈등이 지속됐던 이유는 이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 망구축 계획에 반영될 때 지자체 간 합의라는 단서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대광위가 오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서울 5호선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본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을 본사업으로 변경하면 검토 사업에서 단서 조항으로 제시됐던 지자체 간 합의가 없어지면서 인천시와 김포시가 합의하지 않아도 서울 5호선 연장선이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지자체 간 협의 조건이 없어져 이 노선의 신속한 추진 발판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부안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노선으로 검토돼 기본 계획 확정과 함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대광위 관계자는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선이 본사업으로 변경된다면 지자체 간 합의라는 단서 조항이 없어지는 것은 맞다. 마냥 지자체 간 합의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른 사업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본사업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세부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와 협의를 충분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는 본사업 변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 단계라며 정확히는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게 아니라 변경하기 전 의견을 듣겠다는 단계라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발 KTX 2025년 개통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인 2026년 6월까지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내년 6월 개통이 예상됐던 인천발 고속철도 목표 내 개통이 궤도 건축 시스템, 공사 착수, 분야별 공사기간 반영 등으로 최종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은 수인분당선 송도역을 기점으로 삼고 수인분당선을 공용하다가 어천역 부근에서 경부고속철도와 직결해 부산, 광주, 목포, 여수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는 국가철도공단이 준비하고 있는 실시설계 변경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발 KTX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인천발 KTX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민선 8기 유정복 시장 임기 내인 2026년 6월까지도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달 24일 공고한 인천발 KTX 한대 앞 어천 간 신호설비 신설 기타 공사 공고를 보면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36개월이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유정복 시장 임기 내 개통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철도공단이 실시설계 변경 자료를 준비해 국토부에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확히 언제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진행할지는 관계기관 협의가 있어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만간 실시설계 변경 승인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인천발 KTX 개통일이 언제까지 지연되는지는 실시 설계 변경 승인 신청 내용을 보고 말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6월 개통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2026년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자세한 기한 지연은 국가철도공단이 신청하는 내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급 행철도 GTX-B 민간투자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인천에는 수인분당선과 교차하는 추가역인 청하역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도 마석을 연결하는 GTX-B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GTX-B는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경기 남양주시 마석까지 구간을 광역급 행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조 2,804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중 인천 대입구역부터 용산역 구간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당초 이 노선은 마석까지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국토부가 기존 경춘선을 공용해 춘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 대입구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 시간이 30분으로 축소됩니다. 이 노선의 재정투자 사업 구간은 이미 지난해 말 착공했으며 민자 구간인 인천 송도국제도시용산 구간은 11일 실시 설계 승인을 거쳐 실착공 후 2030년 전 구간 개통하는 게 목표입니다. 남은 과제는 수인분당선 추가역입니다. GTX-B는 수인분당선과 교차하는데도 수인분당선 어느 역에도 정차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연수구 원도심 주민은 GTX-B의 수인분당선 추가 정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추가 정차를 추진하자 이번엔 추가 정차역을 두고 인천발 KTX와 연계성을 근거로 수인분당선 송도역으로 추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2경인선 출발 지점인 청하역을 추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갈리는 등 주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실시 설계 승인에 GTX-B가 청학동을 지나는 것으로 고시하면서 제2경인선의 출발 지점인 청하역을 추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인천의 섬은 몇 개일까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옹진군은 인천의 섬을 168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천섬은 185개입니다. 이 중 유인도가 32개이고 무인도가 153개입니다. 법적으로 무인도는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시 자연 지형이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섬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말합니다. 인천섬은 선발전 촉진법에서 규정한 유인도 32개에 무인도 153개를 더한 185개입니다. 무인도는 영토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무척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옹진군 등이 인천섬 통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섬은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최전방 기준입니다. 영해는 통상기선이나 직선기선으로부터 측정해 그 바깥쪽 10회리까지 이르는 수역을 말합니다. 특히 서해의 경우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성이선은 모두 섬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인천섬은 한국과 중국 간, 남측과 북측 간 해양 경계의 기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서해영해 직성이선은 인천 덕적군도 소령도에서 끝나는데 소령도는 무인도입니다. 정부가 해양항만 분야를 지자체에 이양하겠다고 하면서 지자체 간 해양 경계도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인천섬은 인천시와 강화군, 옹진군 등이 자신의 관할구역인 해양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경계 기준이 됩니다. 인천의 섬 185개 중 해양 경계의 기준이 되는 섬은 대부분 무인도입니다. 옹진군의 여러 무인도들은 경기도, 충청남도와 인천시가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기준입니다. 인천시의 해양 공간 대상은 토지 면적 대비 약 11배나 됩니다. 국내 연안 광역단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가 해양항만 분야를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한 만큼 인천시와 옹진군은 자신들의 자치권 관할구역에 섬이 몇 개 있고 어디까지가 경계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해양공간관리계획과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 해양경제와 해양자원 등 정확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향후 진행될 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해양자원 사용에 따른 환경보호와 세수 확보 등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통행량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보상금 규모를 두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일 인천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와 국토부는 지난 6월 말까지 제3연륙교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 기한을 8월 말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15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소송전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제3연륙교는 착공 전부터 다리 개통 이후 영종 인천대교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보전금 문제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2020년 국제상공회의소가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한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운영 손실을 정부와 인천시가 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인천시는 개통 이후 14년 동안 손실보전금을 부과키로 하며 국토부의 허가를 얻어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통을 앞두고 손실보전금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부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책정할 기준 금액의 시점을 놓고 이견이 발생했습니다. 2023년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영종대교 통행료가 기존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하됐고 2025년 말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손실보전금 부과 협약 당시와 비교해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쟁점은 손실보전금의 법적 정의가 될 전망입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손해에 대해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재산상 보상을 뜻합니다. 이에 근거해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오는 2025년 말 개통하는 만큼 손실보전금 발생 당시 실제 통행료를 적용해 손실보전금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협약 당시 기준인 요금 인하 전 가격을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정해야 한다며 맞서는 형국입니다. 추정치이지만 양측의 기준을 적용하면 적게는 2천억 원에서 많게는 6천억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는 인천시의 논리를 잘 만들어 국토부와 협의에 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며 추후 방법은 그때 가서 고민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